안녕하세요. 신준모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싱가포르 대학은 한국 대학과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처음 싱가포르 대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헷갈려 하신답니다. 제가 벌써 싱가포르 유학원을 시작한 지 17년이 넘었는데요. 매번 싱가포르 대학 구분법과 관련된 똑같은 질문을 받은가 동시에 저도 때로는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답을 해야 하기도 해서 약간 지루한 순간도 있답니다. 물론 저희 신준모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에도 많이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싱가포르 사립대학은 학원인가요? 학점 은행제인가요? 분교인가요? 졸업장은 어디 걸로 나오나요? 한국에서 대학교로 인정은 되나요? 대학원 갈 때 이걸로 들어갈 수는 있나요? 등 반신반의한 의문의 질문을 대다수입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선진교육은 5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못지않게 높은 교육률을 보인답니다. 또한 대학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공부에 흥미만 잃지 않는다면 본인 적성과 상황에 맞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 매력적인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가 있고 이 사립대와 제휴해서 운영하는 수많은 파트너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복잡하지 않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시죠. 네, 싱가포르 대학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국립대학교가 있고 두 번째 사립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 안에 제휴해서 운영하는 파트너 대학교가 있답니다. 그럼 설명하기 앞서 오늘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설명할 것인지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 위치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왜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하는지. 세 번째,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만 잘 이해하셔도 나머지 부분은 정말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싱가포르 대학 구분법. 다섯 번째, 싱가포르 대학교 입학 조건. 그리고 사립대학교 입학 조건. 그리고 대학 학비 및 체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규모가 한 제주도만 하고요. 또는 한 서울 규모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로는 동경 103도 48분, 북위 1도 22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열대 해양성 기후로 습도가 높고 연평균 기온이 24에서 27도이며 낮에는 30도를 평균적으로 넘습니다. 1년 12달 여름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하고 8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며 11월하고 3월은 우기로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답니다. 정말 우기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하는지? 자, 첫 번째로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로 대학 유학을 가시게 되면 보통 연간 학비가 한 2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답니다. 한국하고 학비가 비슷하던가 약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한국보다 약간 비쌀 수는 있는데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물가가 올라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간, 이중언어, 인맥인데요. 싱가포르 사립대학은 학사 졸업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유학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모국어로는 영어이고 두 번째 언어로는 중국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 하나로는 부족해서 중국어까지 배우려고 싱가포르에 많이들 온답니다. 그리고 인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싱가포르는 한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이며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적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인맥을 유지해 나간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시아권이고요. 거리, 시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리는 여기서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에서 6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시차는 한국하고 1시간 차이랍니다. 싱가포르이 1시간 늦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치안하고 인종차별인데요. 먼저 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말씀드리자면 물론 인종차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한류 열풍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많은 인기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 전반적인 패스웨이인데요. 초등학교는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6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학교, 세컨다리 스쿨은 4년 또는 5년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주니어 칼리지 과정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과정으로는 3년에서 5년, 여기가 바로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까지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육 패스웨이입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런 시험 제도에 따라서 학교 진로가 달라지는데요. 초등학교를 마치게 되면 PSLE라는 졸업고사 겸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PSLE 성적에 따라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성적이 우수한 경우는 익스프레스 반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경우는 노멀 반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대략 초등학교는 170에서 180개, 중학교도 대략 한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게 되면 5레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5레벨 시험 결과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패스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5레벨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즉 B 플러스 이상인 경우는 주니어 칼리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주니어 칼리지는 한국으로 치면 특목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대략 한 17개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은 폴리테크닉 기술전문대학으로 들어가는데요. 대략 성적은 비학점 이상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정도도 생각보다 입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단계인 바로 그 대학부설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사립대학교 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고 일부 학생들은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니어 칼리지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A레벨을 보셔야 하는데요. A레벨 성적이 평균 B 플러스 이상인 경우 싱가포르 국립대학 또는 해외 유명 대학교, 즉 아이리비그 수준의 대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A레벨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일 경우 싱가포리언들도 이렇게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로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한답니다. 여기서 A레벨 같은 경우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서 간혹 1학년을 면제해주는 학교들도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싱가포리언들의 교육 시스템, 패스웨이이고요. 만일 한국인 학생이 싱가포르로 대학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에서 1학년이나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는 바로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 부설에서 제공해주는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싱가포리언하고 같은 조건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 또는 검정고시생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편입학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성적이 돼야지 입학이 가능하답니다. 간혹 고교 성적이 너무 낮아서 입학이 불허된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반드시 공인 영어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인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 부설에서 제공해주는 어학 코스를 먼저 이수를 하시고 통과를 하시면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과정 또는 사립대학교 정규과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답니다. 자, 한국 학생이 싱가포르 대학 유학을 갈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고등학교가 재학 중일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마친 경우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고교 성적이 우수할 경우는 배첼러 디그리 1학년으로 바로 입학을 할 수가 있고 만일
약간 부족할 경우는 1, 2학년 통합과정인 전문대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고 바로 3학년 과정인 배첼러 디그리 과정으로 편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편입학을 생각하신 학생 같은 경우는 최소 대학교 2학년까지 마쳐야 되고요. 전공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편입 심사를 1차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네임밸류에 따라 조금씩은 입학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는 유명 대학교가 한 6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NUS, NTU, SMU, SUTD, 그리고 SIT하고 SUSS 까지 있는데 주로 한국인한테 인기 있는 대학교는 이렇게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NUS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정식 명칭이고요. 설립은 1905년도 에 설립되었고, 세계적인 랭킹은 물론 이제 계속적인 변동은 되는데 최고 세계 랭킹 4위까지 한 적이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1위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NTU는 1955년도에 생겼고 세계 랭킹은 한 50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탑 2까지 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SMU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대학교고요. 2000년도에 생겼고 월드 랭킹은 대략 135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AT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대학교인데 역사는 좀 짧습니다. 2009년에 생겼고요. 미국의 아이리비그하고도 제휴해서 운영하는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입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거의 미국의 아이리비그를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거의 입학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SAT를 준비하게 되는데 SAT도 거의 외지간하면 만점에 가깝게 맞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점수가 낮으면 조금이라도 낮으면 거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교 내신이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SAT 점수가 높아도 고등학교 성적이 낮으면 대부분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4개 학교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아니고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물론 IB 디플로마라든가 또는 뭐 A레벨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점수 기준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대학교는 이제 정규 입학은 8월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입학은 이제 1월에 하는데, 어지간하면 정규 입학 과정인 8월에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합격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입학 조건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본인 성적이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지원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고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 석사과정도 있는데요.
석사과정은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GMAT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0점 만점 중 평균 650점 이상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RE 같은 경우는 1600 만점 중 1450점 평균적인 것 같아요. 토플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이 학부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경력을 요구하는 전공이 있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력은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2개 이상. 추천서에는 뭐 유명 인사라든가 학교 지도 교수한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세이가 있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석사과정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교수들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입학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본교 직영 운영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로고들을 보시면 이게 바로 사립대학교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학교들은 한국인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립대학교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명칭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DIS, TMC, SIM, SHRM, 샤텍, 래플즈, PSB, 그 다음에 나파, 그 다음에 LSBF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카플란, JCU, 인포맥티스, 라사, ERC, 커팅, 오스턴. 좀 요 정도를 제가 가장 추천하는 사립대학교 기관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너십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러한 파트너 대학교들이 싱가포르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찾는 대학교들로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파트너 대학교들은 조금 전 보신 요런 사립교육기관 안에 제휴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어떤 학교는 5개에서 6개 파트너십 대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는 3개, 4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단독으로 운영하는 제임스 쿡 대학교, 대표적인 대학교가 있는데, 이런 대학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직영대학교는 싱가포르의 본교와 동일한 조건으로 캠퍼스를 이렇게 단독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 안에 있는 수많은 파트너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고 차후 졸업할 경우 우리가 졸업장은 어디 걸로 받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샘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대학교 샘플 졸업장인데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대학교, 상당히 유명한 명문 대학교입니다. 자, 졸업장을 보셔도 싱가포르라는 단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보시면 이거는 버닝엄 대학교 샘플이고요. 자, 요거는 스털링 대학교. 자, 이건 버펄러. 이건 미국 거고요. 그 다음에 RMIT 호주 대학교. 그 다음에 울롱공 대학교 호주 거. 자, 보시는 것 같이 싱가포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부는 싱가포르에서 하지만 졸업장은 본교하고 동일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호주 대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제임스 쿡 대학교입니다. 여기도 호주 본교하고 동일한 학위가 제공되고요. 똑같이 성적표도 동일한 성적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네, 싱가포르에 이렇게 수많은 명문 파트너십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모든 졸업장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샘플로 몇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부는 싱가포르에서 하지만 최종 학위는 본교와 동일한 성적표와 학위를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으로는 기본적으로 고3을 마친 경우 최소 고교 성적이 55에서 70% 이상이 돼야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요. 토플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IELTS는 5점에서 6.0 사이, 그 다음에 토익도 보는 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70 이상이 하고요. 반드시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160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는 조건부 입학도 가능한데요. 조건부 입학은 그 대학 부설에서 제공해주는 어학과정을 통과하시면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우는 5레벨 성적에 영어 점수가 C 이상이면 공인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자, 또는 그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레벨 테스트 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면 이러한 조건 없이 바로 입학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이 보통 24개월에서 최대 28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졸업까지 총 학비는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대 정도 한답니다. 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IBT 90 또는 IELTS가 6.0에서 6.5 정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경력이 요구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학사 성적은 좋은 학교일 경우는 3.5 이상 최대 이 정도 돼야 하고요. 어지간한 학교는 뭐 성적을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는 추천서 2매 또는 에세이까지 보는 학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 기간은 영국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12개월 정도 걸리고요. 간혹 일부 학교 몇 군데만 최대 18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학교도 있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는 총 학비가 2천에서 최대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자, 싱가포르 거주 및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이렇게 표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싱가포르에 거주 시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
비용은 평균적으로 4인실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3인실 때는 10만원, 2인실 때는 뭐 또 10만원 추가해서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인실 같은 경우는 기싸게 많이는 없는데 1인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한 끼에 보통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 평균 35에서 4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교통비는 월 한 10에서 15만 원. 그 다음에 휴대폰 비용은 5만 원에서 800만, 아니,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돈은 제가 비워놨습니다. 용돈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 뺀 나머지 평균적인 월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경우는 최소 90에서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뭐 럭셔리 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콘도나 뭐 이런 데서 생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숙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잡으신 견적보다는 최소 50에서 8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비용으로는 개인 용돈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유용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싱가포르 대학 구급번과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 학과별 입학 조건 및 비용 관련 등을 PPT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2시간도 모자랄 걸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본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시고 파악을 하신 다음 상담 오시면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쏙쏙 이해 안 되었던 부분만 저희 유학원에 방문하시면 다른 곳과는 정말 차별화된 놀라운 정보들과 생생한 현지 정보들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준모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린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유익한 싱가포르 교육 정보를 촬영하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